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좌파들의 거짓말, 사기, 꼼수, 그리고 조변새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바꾸고 내일 했던 말 모레 바꾸고 진짜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오늘 하고자 하는 말 바로 까보기 대선은 유시민입니다. 4.15 부정선거 이후에 정치 비평에 회의감을 가져서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은퇴선을 했던 유시민이가 다시 언론에 등장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한동안 잠시 피했다면 언론에 딱 등장하면 뭐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이야 역시 뭐 한 3, 4개월 뭐 이래 나가 있더니 참 사람이 달라져서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유시민은 등장과 동시에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아유 어지간하면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그 나오라고 하는 그 언론도 문제지만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초에 묻혀서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직언직설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에휴. 그렇다면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유시민이 왜 갑자기 언론에 등장을 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똥줄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만들어냈던 검언유착 이 프레임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기소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유시민이 지금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나오자마자 유시민이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사살을 지휘한 인물이고 제일 중요한 참모다. 최근 열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관련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요 유시민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이 좌파들 일에 유시민이 안 걸린데 어디 있어 이런 식이면 친하면 다 이런 식으로 관련설로 물고 나오면 이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유시민이가 말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의심한다. 이게 뭡니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시민의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소설을 쓰고 있는 유시민의 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신기했던 것은 정치 비평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했던 유시민이가 결국 3개월 만에 자신이 한 말을 뒤집었고 MBC 라디오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MBC 라디오는 유시민이가 출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MBC 라디오는 유시민이가 언제든지 출연해서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유시민이 소설을 쓰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놀라울 것도 없지만 누가 봐도 유시민이가 똥줄이 타기에 방송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MBC 라디오에 유시민이가 3개월의 공백을 깨고 나와서 소설을 쓰고 있으니 MBC가 어느 정도로 의용방송이 된지 알 법한 모습입니다. 정말 쪽팔린 줄 아십시오. 적어도 MBC가 불렀든지 아니면 유시민이가 나오든지 하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정치 비평을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 했으면 그걸 물어서는 안 되는 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소설은 잘 쓰고 계십니까? 노무현 재단에 이명박 정권 때 70몇 억인가 80몇 억인가 뭐 몰아줬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논란이잖아. 나오면 아예 논란을 만들려고 나온 건지 MBC가 아예 그걸 노린 건지.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유시민의 소설을 전격적으로 한번 까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시민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이유도,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그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유시민 이 사람 나랑 똑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난리를 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안을 홀랑 까보니까 지금의 대깨문들을 만들고 국민들을 진정 놀리러 나온 범인이 누군지를 대충 알겠습니다. 어이 유시민, 이 사람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도한 것이 어디인 줄 알고나 지금 그 말을 하는가? 바로 검찰 내부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야. 뭘 알고 씹으려도 씹으려야지. 이승윤이가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도한 게 바로 한동훈 검사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 좀 알고 하라고. 공부 좀 해서 방송에 나오라 그랬잖아. 마구잡이 막 나오지 말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는 소설을 쓰고 있으니 참 한장하는 일이구만. 대한민국 시민 중에 유시민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정반대가 돼버렸을까. 유시민이 이 사람요, 진중근 교수 말대로 사람이 좀 사간듯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검은 유착 프레임의 실체가 발각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다시 윤석열 총장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진영 논리화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전혀 관계없는 이승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일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시민이 논리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관련됐다, 개입됐다면 이승윤이도 개입했어야지. 유시민, 내 말이 맞지? 결국에는 대깨문들 이용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사악한 행태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검은 유착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바로 유시민입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 알릴레온가 갈릴레온가 뗄렐리온가 알라리 꼴레린가 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이 정권과 조국을 비호했습니까? 그때 당시 만들어낸 게 바로 검은 유착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채널 A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이철의 가족까지 탈탈 털겠다고 협박한 검은 유착 프레임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유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을 보십시오. MBC가 검은 유착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 중 일부분을 악마의 편집을 해서 마치 공모한 것처럼 보도를 했고,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KBS가 따라서 보도를 했다가 다음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고 조작뉴스가 아닙니까? 문제는 뭐합니까? 이런 자를 다 잡아 넣으라고 지시를 해야죠. 우파에서 가짜뉴스도 아닌 걸 가짜뉴스로 몰아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던
이 정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서 가만수 찬성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론을 내리니까 이제 또다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면서 진영 논리화 시키고 있는 유시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때 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좌파 유튜브 구독자 1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유튜브 구독자 1위에 있으니까 손상대 TV는 23만 5천 딱 잡혀가 꼼짝도 안 합니다. 23만에서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이게 바로 지금 삐딱선을 타고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꼬라지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국민들을 개돼지를 만들고 있는 자들이고 국민들끼리 진영 논리로 싸움을 붙이고 있는 이런 꼬라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제는 검은 유착 프레임을 넘어서 윤석열 총장 개입설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노해야 될 개빼다갑 같은 행태입니까? 이게 바로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결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지적하고 해초를 들었으면 어디에서 이렇게 오만방전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고 그냥 이거 내비둬라 지 혼자 알아서 말 이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이런 꼬라지들을 보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유시민이가 검은 유착 프레임을 만들고 이 정권 검찰을 난도질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유시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대깨문들이 있으니까 살짝 양만 올리고 바람 싹 잡고 분노하게 만들면 대깨문들이 우왕 달아대면 막 그냥 겁을 내서 나를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신라젠 사건과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두려워서 그랬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쯤 되면 왜 이렇게도 유시민이가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검은 유착 프레임까지 만들고 검찰을 난도질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자신은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정치 비평 안 하고 떠나기로 했으면 이 시간 나오지 말아야지. MBC가 나오라 해도 나오지 말아야 돼. 나는 초야에 묻혀서 이제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백서를 만들겠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나와서 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유시민이가 검찰 권력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역시 똑같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 어찌 됐든 간에 유시민이가 신라젠 홍보 영상을 찍어줬다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찍어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을 팔아가면서 기업 홍보 영상을 찍어준 것도 어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팩트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 이름을 이런데 팔아주라고 노무현이 장관 시켜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가볍다 한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문재인도 홍보 영상 찍어주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시민이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유시민이가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신라젠 기업 홍보 영상을 찍어 주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수사를 정확히 해서 유시민이가 왜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신라젠 홍보 영상을 찍어주었는지, 그냥 찍어주었는지, 좀 받았는지,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안 줬는지, 줬는지, 또 다른 게 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유시민이가 막기 위해서 검은 유착 프레임으로 1차전을 만들고 이제는 제2차전으로 하다도 안 되니까 윤석열 총장 개이슬까지 주장을 나서서 대깨문들아 제발 좀 물고 늘어져라 하는데 반대로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휘인중거리가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정권 들어와서 금융 사기 사건이 도대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줄 잡아도 10개 정도가 되어갑니다. 전부 조단 이상이야. 뭐 몇천억짜리 이건 잽도 안 돼. 이 정권에는 거대 금융 사기 게이트가 이 정권에서 10개가 다 돼갑니다. 이거 혹시 말이죠, 김대중 정권 때 벤처기업 국민의 세금 잔뜩 뿌리고 다 망해 자빠지고 다 띠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바다 이야기, 사행성 오락을 보란듯이 곳곳에 설치해서 조 단위 이상의 돈을 샥 닦아먹었는데 누가 닦아먹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야 알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형 금융 사기 사건, 뭔가 비슷한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궁금합니다.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액수만 해도 무시합니다. 제가 대충만 생각해봤는데 7조가 넘어갑니다. 그 7조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겁니다. 피땀 흘린 돈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피같은 돈을 금융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노후자금으로, 어떤 분은 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어떤 사람은 김밥집이라도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단돈 몇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아보려고 했다 몽땅 떼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만큼 분노해야 되는 사안이 또 달리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금융 사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이 정권의 실세 내지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 말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금융 사기 사건만 해도 이 정권 내에서 안 잡혀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심이 될 정도가 아닙니까? 한두 개 되고 전부 조 단위 이상이야. 조 단위 이상의 대형 금융 사고를 친 이런 놈들을 모조리 다 관련된 놈마다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겨우 잡아들인다는 게 우파, 이종원 애국자, 우종찬 계장, 진짜 안 잡아가야 될 사람을 잡아가고 잡아와야 될 사람은 안 잡아가는 이 꼬라지, 이것도 역사의 기록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정권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검찰을 난도질하고 자신들을 향한 금융 사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난도질이 얼마나 노골적이면 여러분 아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 남부지검 산하에 정권 범죄 합수단을 폐지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내부에 외부 파견 전문 인력들을 잔류시켰다면서 언론 프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이
금융범죄를 대하는 태도고 이 정권 관계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정권범죄 합수단을 폐지시킨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을 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시민이 검은 유착 프레임을 만들고 윤석열 총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얼토당토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왜 윤석열 총장을 못 잡아먹어 안 들이놨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더라도 자리 좀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자리였으면 당장 때려치우러 가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때려치는 순간 저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이 유야 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뚫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출범해버리면 모든 사건 다 덮어버릴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몇몇 분들은 제가 윤석열 총장을 너무 좋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지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냉혹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어떻게 뭐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양심선을 하든지 아니면 역사의 심판대에는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으로 인해서 저들의 꼼수에 브레이크가 빨리 켜기는 했습니다. 브레이크 딱 밟혔으니까 지금 이 법석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는 과연 이 정권이 유시민을 살릴지 아니면 죽일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이 이 사안을 보는 정확한 눈높이자 시각일 듯합니다. 유시민 몸조심해야 되겠어. 아무리 봐도 좌파들의 팽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손상TV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저들의 속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등을 쳐먹는 이런 놈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싸그리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언젠가 이것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좌우간의 진영 논리가 아닌 오로지 나라를 위한 국민의 시각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모르겠다면 손상TV를 꼭 보시고 지식 무장을 해두시면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 시간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라도 손상TV의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23만 5천 탈출의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